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40장 멕시코와 이웃 나라들. 멕시코의 미국인 거주지 텍사스. 새로 독립한 멕시코 공화국에 문제가 생겼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지가 고작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여러 주들 중에 한 주가 공화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단 말이지. 멕시코 북쪽 끝에 자리 잡은 텍사스주는 멕시코인들의 고향이지만 사실은 그곳은 앵글로라고 부르는 영국계 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었어. 멕시코가 아직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 뉴 스페인 시절에 모세 오스틴이라는 이름의 미국인 은행가와 그의 아들이 스페인과 어떤 협약을 맺은 적이 있었어. 미국 이주민들이 뉴 스페인의 북부 지방에서 사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어. 그 협약에 의해서 뉴 스페인 땅에 생겨난 미국인 거주자들을 엠프레사리, 엠프레사리오라고 부른다. 그런데 멕시코 공화국이 수립된 후 의회는 미국 정부와 또 다른 협약을 맺었어. 멕시코 영토 안에 있는 미국인 거주지들을 멕시코 정부가 계속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 엠프레사리오는 멕시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했단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메마르고 건조한 평원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고 멕시코 정부에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내었거든. 그 협약에서 미국은 멕시코 땅에 정착해 사는 미국인들은 당연히 멕시코 시민이 되어야 하고 멕시코의 공식 종교인 카톨릭으로 종교를 바꾸어야 하고 멕시코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멕시코 측의 요구를 수락했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멕시코 사람들은 엠플레사리오에 대해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텍사스 주의 미국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서 스페인어보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단 말이야. 그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냈으나 카톨릭 신자가 되거나 멕시코법을 따르는 것은 거부했어. 다른 무엇보다도 텍사스로 이주해오는 수많은 미국인들은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허락하라고 요구했다는구나. 멕시코는 노예 제도가 금지된 나라인데도. 멕시코 정부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미국 이주민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멕시코는 이제부터는 미국인들이 텍사스로 이주해 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했어. 텍사스의 미국인들은 그 선언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았지. 가만히 보아하니까 멕시코 의회가 옛날에 그들을 괴롭혔던 영국 의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았단 말이야. 미국 이주민들은 멕시코 의회가 자기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는 데 해서 강하게 반발했단다. 한편 멕시코시티에서는 선거가 치러졌는데 대중의 인기가 높은 산타 안나 장군이 현직 대통령을 무난히 제치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어. 그러나 취임한 지 1년 만에 산타 안나는 독재자로 돌변했어. 산타 안나는 멕시코 사람들이 그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자기에게 복종해 주기를 원했어. 그는 또 텍사스 주의 앵글로 사람들이 너무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새로운 법률을 선포했단다. 텍사스 주민들은 멕시코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절대로 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불법으로 총기를 가진 자는 방역죄로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어. 텍사스 사람들이 격분했어. 텍사스 사람들은 이미 누구나 총을 가지고 있었어. 그들은 총으로 사냥을 하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어. 텍사스 사람들은 산타 안나의 새로운 법을 지키지 않았지. 산타 안나로부터 자신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어. 텍사스의 모든 곳에서 주민들이 무기를 한 곳에 모으고 게리슨이라고 하는 작은 무장 수비대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 수비대 중 하나가 그의 이웃에 자리 잡은 어느 정착지 사람들이 원주민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대포를 한 대 들여놓은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 그들은 몇 년 동안 대포를 한 번도 쏘지 않았어. 오히려 거추장스럽기만 해서 구덩이를 파서 묻어두었어. 수비대가 대포를 다시 꺼내서 흙을 말끔하게 털어내고 수비대로 끌고 갔어. 포탄은 남아있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쇠사슬이나 쇠조각을 대포에 쑤셔 넣었어. 그 수비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멕시코군의 외곽 부대가 그 사실을 알고는 대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어. 수비대 사람들은 거절했어.
멕시코 사람들이 강제로 대포를 뺏으려고 수비대로 진격했어. 수비대에 텍사스 사람들이 싸울 채비를 하고 있었고 올 테면 와라고 쓴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 총과 대포로 무장한 텍사스 사람들이 샌 안토니오와 곤잘레스 시를 점령했어. 한편 텍사스 전 지역에서 온 49명의 대표자들이 북쪽의 브레저스 강변의 어느 정착지에 모였어. 그들은 그 정착지를 미합 중국 수도의 이름을 따서 브레저스 강변의 워싱턴이라 부르고 그들의 수도로 정했어. 대표자들은 텍사스 주의 헌법 초안을 작성했고 투표를 통해서 샘 휴스턴이라는 변방 개척자를 이제 곧 조직될 텍사스 군대의 장군으로 선출했어. 휴스턴은 성미가 몹시 급하고 몸집이 엄청나게 큰 사나이였단다. 휴스턴은 몇 주일 만에 군대를 만들었어. 한편 산타 안나는 몸소 군대를 이끌고 텍사스를 향해 북쪽으로 진격했어. 휴스턴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대. 버티는 데까지 버티고 있으시오. 우리가 최대한 빨리 도우러 갈 거요. 국경에서 가까운 샌 안토니오의 텍사스 사람들이 전투 채비를 했어. 텍사스 주에서 이름을 날리던 최고의 싸움꾼들이 그곳으로 달려왔단다. 제임스 보이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전혀 모른다는 듯이 용감하고 과감하기로 유명한 사나이인데 그의 이름을 따서 보위 나이프라고 불리는 사냥칼이 있을 정도였다는구나. 그는 루지애나 주에서 악어의 등을 탔고 카리브해에서 해적선을 탔고 텍사스의 금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 테네시 주 출신의 변방 개척자로서 크리크족과의 싸움에서 이름을 알렸던 데이비 크로켓도 그들을 도우러 왔어. 2월 초순까지 샌 안토니의 수비대의 병력은 189명으로 늘어났어. 그들은 산타 안나가 거기에 도착하려면 아직 몇 주일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 멕시코 군대는 이미 그들의 요새 앞을 흐르는 강 건너편에 와 있었단 말이야. 불과 몇 킬로미터 앞이었어. 적군이 몇 시간 안에 들이닥치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린 샌 안토니오의 수비대 대장 윌리엄 트레비스는 부대를 근처의 요새로 급히 이동시켰어. 몇 년 전에 카톨릭 신부들이 신앙을 퍼뜨리기 위한 본부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요새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쳐져 있었어. 텍사스 사람들은 그 요새를 알라모라고 불렀단다. 멕시코 군대가 알라모 요새에 도착했어. 4,000명의 멕시코 병사들이 189명의 텍사스 반란군을 포위했어. 멕시코 군의 선봉에는 빨간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어. 그것은 무조건 항복하라는 뜻이었지. 텍사스 사람들은 거절했어. 트래비스는 말 타는 솜씨가 특별히 뛰어난 병사를 한 명 골라서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주고 요새 밖으로 내보냈어.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대. 적이 우리 텍사스 사람들에게 항복을 요구했다. 나는 대포를 쏘아서 그 요구에 응답했고 지금 우리 요새의 성벽 위에는 우리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나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다. 자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요청하니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요청이 무시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곳을 지키다가 개인의 명예와 국가의 명예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임을 결코 잊은 적이 없는 한 군인으로서 죽을 것이다. 승리가 아니면 죽음뿐이다. 그러나 근처에는 텍사스 사람들을 도우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텍사스 사람들은 12일 동안 반낮 없이 멕시코 군대를 향해 총을 쏘았고 멕시코 군대는 알라모 요새를 향해 대포를 쏘았어. 포위된 지 13일째 되는 날 멕시코 군대가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어. 멕시코 병사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요새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단다. 장검과 단검을 든 텍사스 사람들이 그들과 뒤엉켜서 싸움을 벌였어. 계단에서도 싸우고 컴컴한 복도에서도 싸우고 땅굴 속에서도 싸웠어. 불과 30분이 못 되어서 텍사스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 189명의 텍사스 사람들이 600명의 멕시코 병사들을 죽였다는구나. 부상자도 수백 명이나 되었대. 알라모 요새가 무너진 거야. 그러나 텍사스 전 지역에서 산타 안나와 싸우려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이 알라모를 기억하라 라고 외치고 행진했대. 맨 앞에 선 사람은 휴스턴이었어. 산타 안나는 샌 안토니오를 점령했지만 텍사스 전체를 점령하려는 그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 멕시코 땅을 사들인 미국.
산타 안나는 몹시 화가 났던가 봐. 멕시코 공화국의 텍사스주는 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는 미국인 이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 그는 샌안토니오를 점령하기는 했지만 텍사스 북부의 모든 작은 도시들은 휴스턴을 따르는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어. 산타 안나는 혼잣말로 으르렁거렸어. 그놈들이 감히 나한테 대들면 모조리 갈갈이 찢어버릴 거야. 두고 봐. 내가 워싱턴까지 진격해서 우리 멕시코 깃발을 꽂을 테니까. 산타 안나는 나중에 정말로 워싱턴에 가게 되었어. 그러나 멕시코에 깃발을 꽂으러 간 건 물론 아니었어. 텍사스 사람들과의 전쟁은 머지않아서 훨씬 더 큰 전쟁으로 바뀌게 되어 있었어. 미국 전체와의 전쟁으로. 샌안토니오를 점령한 군대가 북쪽으로 진격했어. 휴스턴은 9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산제 신토에서 멕시코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어. 멕시코 군대가 알라모 요새가 함락된 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휴스턴의 부대와 가까운 곳에 진을 쳤어. 산타 안나는 텍사스의 오합지졸쯤은 아주 싱겁게 해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봐. 그는 심지어 주위에 보초도 세우지 않았어. 점심 식사를 마친 멕시코 병사들은 시에스타라고 부르는 낮잠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었단다. 휴스턴 병사들이 근처의 숲에서 튀어나왔어. 말탄 병사들이 멕시코 진영으로 돌진하면서 총을 쏘았어. 자다가 깜짝 놀라 깬 멕시코 병사들이 황급히 무기를 집어들었지만 이미 때가 늦은 뒤였지. 18분 만에 텍사스 사람들은 700명의 멕시코 병사들을 죽이고 그 이상의 포로를 잡았어. 허둥거리며 막사에서 뛰쳐나오던 산타 안나도 체포되었어. 멕시코 군대가 항복했단다. 멕시코 병사들은 텍사스 사람들에게 알라모 아니야, 알라모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질렀대. 알라모 요새를 포위하고 함락했던 그 부대의 병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모조리 죽여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휴스턴은 포로들을 죽이지 않았단다. 산타 안나는 텍사스를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해야 했어. 그리고 산타 안나는 워싱턴으로 압송되었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대. 우리 미국이 당신네 멕시코한테 돈을 주고 텍사스를 사면 어떻겠소? 그러면 텍사스와 멕시코가 다시 싸울 일은 없지 않겠소? 산타 안나는 그렇게 하는 게 서로가 좋다고 대답했어. 그러나 멕시코 사람들은 찬성하지 않았어. 그들은 산타 안나가 제멋대로 텍사스를 미국한테 팔 권리가 없으며 텍사스를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는 조약 문서에 서명한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어. 텍사스는 아직 멕시코의 영토라는 것이었지. 미국인들은 산타 안나를 곱게 멕시코로 돌려보냈어. 그들은 멕시코 사람들의 주장을 무시했어. 텍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는 독립공화국의 시민이라고 믿으며 살 뿐이었어. 그들은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채택하고 휴스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단다. 휴스턴은 오스틴시의 초라한 목조 건물을 정부 청사로 삼았대. 텍사스 사람들은 휴스턴의 집무실에 난로에 불을 피울 땔감을 사줄 만큼의 돈도 없었다는구나. 그러니 정식 군대를 만들고 유지할 비용이 있을 턱이 없었지. 휴스턴은 멕시코가 다시 공격해온다면 텍사스가 다시 그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경이었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어. 텍사스가 한 주로서 미합 중국에 편입되는 것이었어. 텍사스가 미국의 한 주가 된다면 언제든지 미국 군대가 와서 적의 공격을 막아줄 것이잖아. 어렵게 얻은 독립국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텍사스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가 봐. 한편 워싱턴에서는 텍사스를 편입시키는 것을 모두가 다 찬성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야.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텍사스가 노예를 부리는 주가 되리라는 점을 지적했대. 면적이 엄청 넓은 텍사스가 미국의 한 주가 된다면 미국 내에서 노예를 부리는 지역이 2배로 늘어날 것이었어. 또 텍사스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격이 거칠고 잔인하고 과격한 말썽꾸러기들이라는 점을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구나. 10년 동안의 논쟁 끝에 텍사스 공화국의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미합 중국에 편입되는 길을 선택했고 미합 중국 의회는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이 그들의 땅을 훔쳐갔다고 거세게 반발했어. 그때부터 미국 병사들과 멕시코 병사들이 국경 부근에서 서로 대치한 채 총질을 해댔어. 마침내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어. 이 전쟁은 단지 텍사스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려는 전쟁이 아니었어. 미국은 북아메리카 땅에서 멕시코 사람들을 아주 깨끗하게 몰아낼 작정이었던 거지. 멕시코는
텍사스의 북부와 서부 일대의 땅을 아직 차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그 땅마저 빼앗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텍사스에서부터 곧장 태평양까지 진군해야 한다라고 어느 의원이 열변을 토했대. 일리노이 주 출신의 젊은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어. 그의 이름은 에이브리엄 에이브리엄 에이브러험 에이브러햄 링컨이었어. 그는 의회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출내기 의원이었어. 그러나 미국 군대가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시티를 향해 진격하자 링컨이 반대하고 나섰어. 그는 군대가 멕시코 영토로 쳐들어가서 선량하고 평화롭게 사는 멕시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이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짓밟고 그들의 집을 파괴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대.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링컨을 비롯한 반대자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무시해버렸어. 미국 군대가 멕시코 시티로 진격했어. 그 무렵에 텍사스에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쫓겨난 산타 안나는 쿠바의 어느 시골 농장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그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다시 멕시코로 돌아갔다는구나. 그는 말을 타고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따라 달라고 멕시코 사람들에게 호소했어. 그는 이렇게 외쳤단다. 여러분들이 한때는 나를 국민의 병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그 이름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한 목숨을 걸고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멕시코 군대가 쏟아져 나와서 산타 안나를 환영하고 그를 다시 지도자로 앉혔어. 미국 군대가 멕시코 시티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산타 안나는 교회의 어느 곳에서 그들과 맞붙을 계획을 세웠어. 그는 높은 언덕 아래에 진을 쳤단다. 그리고 참호를 파고 장벽을 쌓게 했어. 그러나 그는 뒤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대. 그는 미국군이 설마 뒤로 돌아가서 언덕을 넘어 공격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지. 미국 군대의 사령관은 로버트 에드워드 리라는 이름의 젊은 대위의 부대를 언덕 뒤로 보냈어. 리 대위는 기둥을 여러 개 세우고 거기에 밧줄을 얼기설기 엮어서 병사들을 올려보내고 대포와 탄약을 언덕 위로 끌어올렸어. 다음날 아침 미국 병사들이 불시의 사방에서 산타 안나의 군대를 공격했지. 뒤에서도 공격할 줄 몰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산타 안나는 곧 후퇴 명령을 내려야 했지. 미국 병사들이 멕시코 시티의 거리로 쏟아져 들어가자 멕시코 의회는 미국이 제시한 협상 내용을 재빨리 받아들였어. 멕시코가 잃게 될 땅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에게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었어. 미국은 멕시코에게 1,500만 달러를 지불했고 그 대가로 멕시코는 텍사스 위에도 현재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콜로라도, 와이오밍 등이라 불리는 땅을 미국에게 넘겨야 했단다. 몇 년 후에도 미국은 다시 1,000만 달러를 멕시코에 지불하고 현재의 뉴멕시코 주를 사들였어. 멕시코 전쟁이 최종적으로 끝난 거지. 미국은 이제 북아메리카의 대륙의 맨 아래 지역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단다. 끝.